파의 최종 병기입니다. 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코너 이름 괜찮습니까? 최종 병기. 예. 최종으로 죽으라는 소린가? 예, 마지막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 근로자 300명 구금 사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올바르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 사태가 일어난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뭐 우리는 300여 명 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뭐 316명 가까이 되는데 투명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뭐 미국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실수했다. 뭐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비자 문제 이러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좀 못 건드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하고 사태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온정주의 비슷하게 그 미국 법이라는 게 온정주의 비슷하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선은 이런 문제에 대한 투명하지 않고 바르게 네. 전달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국민들이 네. 아니 그렇게 미국 법에 의해서 우리가 당했으면은 왜 당했는가? 뭐 솔직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 사람이 구금이 됐는데 몇 명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300여 명이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니까 316분이 그게 뭐 된 비밀이라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또 그거하고 맞물려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가 관세 협상할 때 이제 이번에 김용범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어렵다. 이 상태로는 현금 3,500억 달러는 달러 뭐 힘들다 이런데 얼마 전에 강유정인가 그 대변인이 뭐라 그랬어요. 정말 제가 그거 보고 아니 협상이 너무 잘 돼서 합의문도 필요 없을 합의문 정도. 필요 없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은 미안한 줄 알아야 되는데 미안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가 올바른 얘기를 했다. 너가 생각한 대로 3,500억 불 소위 400조 가까이에 우리가 주는 돈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공지를 했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용범 실장은 초창기에 뭐 그런 리가 있나? 그게 뭐 사실상 뭐 일반 관례에서 그게 가능하냐 했지만은 그래 끌려가잖아요. 네. 국민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야.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3,500억 불을 미국에 준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국이 전체 합쳐가 4천억 불인데 다 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국민들이 이거 관세 협상 잘못했구나. 그리고 언론들도 반성해야 되는 게 이게 언론이 지금 다 죽었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다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언론이 심층 취재를 안 해. 네. 왜 3,500불 400조를 줬는데 이거를 미국이 발표했잖아요. 90%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죠. 부채를 갚든 뭘 하든 뭐 그런 상황으로 갈 경우에 이 문제는 그냥 3,500을 퍼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잘했다 그래.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막 60% 올라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김용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심은 있는가 봐.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합의를 못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미국이 지금 주장한 건 이미 언론을 통해 다 나왔어요. 네. CNN이나 이런 데서 다 나왔다고 대변인이 나왔어. 근데 양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해줄 방법이 없어서 이것들이 실토하는 거 아닌가? 백악관 대변인이 이미 다 얘기했는데 쌀 문제도 지금 백악관에서 벌써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언론을 믿고 방송을 믿고 방송통신법 통과돼가 이제 방송 다 넘어갔어요. 네. 그런데 그걸 믿고 있는다? 그러면 이제 바보 되는 거야, 국민이. 그래서 바보 비슷하게 대쁜 거야. 믿고. 그리고 지지율이 막, 와, 관세 협상 너무 잘했어. 그래, 지지율이 막 올라가. 근데 돌이켜보면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야당의 국민의힘 정책의장이 아니에요. 용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야. 아이고, 막, 이래 됐습니다.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겉으로 하는 얘기 이제 언론 방송 통신법 통과되면서 소위 좌파 언론도 물론이지만 언론 방송의 얘기를 너무 믿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조중동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번 사태를 가지고
반미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그 흐름들이 있어요. 문제는 미국 법이라는 게요. 네. 미국 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엎드려 버쳐 해가지고 예. 공봉으로 시위한다고 머리 때려치고 네. 민노총 집회하는데 머리 치고 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예. 미국은 거기에 관례적으로 그래 한다니까요. 미국은 그렇게 해요. 폴리스 라인을 넘었으면 넘어서는 순간에 바로 공봉으로 때려치고 예. 수갑 채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법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대비 못한 부분에 네.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라. 예.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비자 문제, 아하, 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뭐 다 자기들이 잘했다 하다가 터지고 나니까 앞 정부에서 얘기했는 얘기를 안 해. 이제는 상용 비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예.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이걸 돌파할지 말은 다 돌아 316명 다루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비자 형태 하나 바꾸려면 어떤 상황을 해야 됩니까? 법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제는 이재명 정권에 기대는 안 하지만 좀 솔직해져라. 또 국민들을 뭐 쇼를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행태는 좀 하지 마라 이제. 그런데 언론이 못하니까 이제 유튜브들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제가 들어오면서 김어준 유튜브 한번 얼마나 오는가 봤더니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우리도 좀 올바른 말을 전달하는 유튜브에 힘을 실어라. 네. 그래서 분산하지 말고 힘을 실어서 좀 이렇게 김어준과 맞짱 뜰 수 있는 우파의 유튜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고성국 TV가 가장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장동혁 이재명 회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안타깝지만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좀 더 느껴가고 있겠다. 이것들은 앞에 놔놓고 바보 만드는구나. 할 얘기는 다 했어. 예. 단지 이제 저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 김건희 여사 다주 가잖아요. 네. 막 그런 부분하고 몇 가지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간 연장, 유예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게 노란봉투법하고 상법은요. 상법 개정은 더 센 상법 개정은 소위 경제적 내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은데 네. 아마 장동혁 대표가 돌아와서 그 다음 날 정청래 연설하는 걸 보고 18분 만에 나가버렸다 하대. 그때 속으로 이것들이 나를 두고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는 또 정청래하고 이재명이 회담 전에 30분 전에 만나서 서로 얘기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안 알려줘. 어허.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 그런데 그거 미리 다 했어요. 네. 그러고 3자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하고 이재명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쟤들의 속셈은 거의 서로 싸우는 것 같이 하지만은 절대 싸우는 거 아니다. 우리가 희망 고문할 필요 없다. 그렇지, 쟤들은 그렇지. 예. 결론 딱 정해놓고 다 짜고 그 치는 길을 거지. 하나는 오른쪽 가고 하나는 왼쪽 가고 하는 중간으로 가서 결국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끝에는 뭉친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장동혁이 직접 이재명을 겪어본 거 아니에요. 그냥 직접 겪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도 직접 겪어보고 그러면서 오늘 한국일보 인터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가장 강력한 투쟁선언인 것 같아요. 당 대표로서는. 이제 그게 프레임을 두 개 걸었어요. 쟤들이 하나는 내란 프레임 걸고 네. 하나는 극우 프레임을 걸었어요. 내란 프레임은 소위 보수 우파의 괴멸 작전 중에 최고의 프레임이 내란 프레임이에요. 괴멸시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예. 보수 우파 자체를 괴멸시키겠다. 그러니까 목소리 내는 뭐 손현보 목사님 구속시키다. 지금 구속도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그냥 벌금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시켰어. 그리고 뭐 큰 교회에서 목소리 내는 교회들 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고 막 치고 들어가. 오른쪽 유튜브도 이제 막 치고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란 프레임을 가면서 이제 다음 지방선거
장악해가지고 5건을 장악하고 이제 갈 거예요. 그 길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내란 정당으로 해상까지 갈 거냐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문제인데 그 다음에 극우 프레임은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국민의힘 너고 바깥에 자유파에 투쟁력 있는 사람들하고 손잡지 마. 그렇지. 손잡으면 너 우리가 못 감당해. 속으로는 그건데 프레임은 극우로 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보 같은 것들이 앉아가지고 중도 얘기하는 중독돼 있는 중도 타령하는 자들이 야 이거 지금 나라가 망해뻗는데 이게 사회주의 독재로 레일에 올라가서 가는데 지금도 중도 얘기를 하고 뭐 오세훈 뭐 옛날에 유승민부터 해가지고 한동훈 깔아 해가지고 중도파들에서 사진을 딱 갖다는 비슷하게 생겼어 전부 이준석부터.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 눈이 다들 저기 뭐야 그 눈처럼 생겼어. 우리 고성국 박사님하고 저같이 좀 든든하게 이래 생긴 사람이 없어. 장동혁 뭐 고성국 조원진 사진 나름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도 타령하는 사람들 오세훈부터 쭉 갖다 놓으면은 좀 이상해 뭔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 극우 타령할 때는 그냥 귀엽게 봐줘. 그래 너끼리 또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 생각했지만은 저는 지금의 극우 타령, 극우 민주당에 세운 극우 프레임을 그대로 떠드는 자들은 아직도 판을 모르는구나 너가. 지금 극우 프레임은 국민의힘 너는 암만 해도 못 싸운다는 게 정청래의 화법에 나와요. 너가 우리 상대가 아니야. 그런데 정청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깥에 있는 네. 자유파의 투쟁력 있는 세력들이야. 야 요것들하고는 같이 뭉치면 안 되는데 국민의 그러니까 안에다가 펌프질하는 게 바깥을 전부 잘 나가는 유튜브는 다 극우 유튜브 잘 나가는 소위 말해서 바깥에 투쟁력 있고 막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극우 프레임을 딱 걸어. 이 두 개의 프레임을 장동혁 호가 이제 깨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극우 프레임하고 지금의 극우 프레임은 전혀 다른 상황. 또 새도 전혀 다른 새가 있어요. 예, 그런 그럼요. 부분들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요것들이 요렇게 속이는구나. 요렇게 바깥에 소위 애국심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들하고 단절을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중에 손현보 목사 구속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건 정말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게 뭐 이재명 쪽에서야 용산 쪽에서야 뭐 그 검찰에서 뭐 특검에서 혹은 선관위에서 하는 거야 검찰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뒤통수 장동혁 대표 뒤통수 맞고 왔잖아요. 트럼프를 뒤통수를 그냥 뭐 한마로 때려버린 거야. 이놈의 용산 그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를 그냥 그렇죠. 뒤통수로 때렸잖아요. 트럼프가 그걸 모를까? 내가 분명히 종교에 대한 너무 탄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보니까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다. 그럼 이게 뭐지? 볼 거 아니에요. 고신이에요. 고신. 고신의 핵심 지역이 미국이 어디예요? 소위 트럼프의 지지세가 가장 많은 지역이 고신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를 했어. 그러면 미국에 있는 고신 계통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속으로 야 이게 또 내가 뒤통수 제대로 맞았구나. 그래서 좀 급하다. 네. 근데 그게 우리도 뭐 고소고발 많이 당해봤지만은 아니 공개적으로 선거법 위반했다고 그거를 그냥 구속을 시킨다. 그러고 그것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너것들이 정말 그 판사의 그 전에 판결을 보면은 기가 막힌다. 이거는 정치적인 구속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조원진 대표님 손현보 목사 말씀하시면서 우리 고신이라고 그러셨는데 고신이 이제 고려신학대를 줄임말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고신 그러면 다 통하는데. 이 고신이 그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진 것은 일제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 천황한테 절하는 그걸 강제했잖아요.
그걸 거부했어요. 그걸 거부함으로써 유명해졌어요. 이게 신앙에는 비타협적이다.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그 교파인 거죠. 예, 고려 신학 때가. 그때 뭐 사실은 코로나 그 예배 못 보게 할 때 예. 예배 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예. 유일하게 예배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종교 그런 면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종교와 신앙 불교계로 추구하는. 따지면은 예. 만해 선생 예. 만해 선생이 그 소위 조선 불교의 일본 제국주의에 그 소위 굴복할 때 굴종할 때 만해 선생이 똑같은 경우를 했잖아요. 예. 굴종 안 하고 새롭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뭐 종교에서는 뭐 종교를 믿는 성직자분들이 지금 저는 뭐 많은 교회 목사 저도 뭐 교회 집사입니다만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진짜 이게 저 트럼프를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교회를 생각해도 그렇고 저것들이 진짜 이게 그 잠자는 사자 코트를 지금 그런데 침묵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교계의 그 개파를 생각하면서 또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그 칼이 소위 사회주의자들의 칼이 목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이 상황에서도 침묵하면 진짜 종이 호랑이 됩니다. 자, 그 이재명이 이게 계속해서 어쨌든 뭐 선심성으로 뭔가를 자꾸 해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최저 신용자 대출 금리 15.9%가 너무 잔인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좀 고신용자들이 조금 부담을 해서라도 저신용자들의 높은 고율의 이자를 조금 감해주자 뭐 이따위 주장을 했어요. 근데 국무회의에서 제법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사실은 그 금융권의 네. 횡포, 예. 금융권 이익주의 이런 부분으로 제1금융이 그렇게 하니까 서민들이 제2금융으로 또 제3금융으로 자꾸 갈 수밖에 고금리로 없죠. 가는 거예요. 예. 이재명은 뭐 15% 가는데 제2금융권은 이미 15%에서 19.9%까지 받아요. 예, 맞아요. 제2금융은. 예. 제3금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로 한도까지 받아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생각이 뭔지는 알겠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금리 문제를 건드리면은 어떤 역효과가 있느냐? 자물쇠를 잠가버려요. 그렇지, 그렇지. 특히 제2금융권은 이건 뭐지? 이제 우리한테 칼을 들이대나 하도 칼들을 많이 들이대니까 그러면은 대출 자체를 서민금융 대출을 막아버려요.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부동산 좌파들이 부동산을 망하게 한 이유 같이 이게 서민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선택하는데 그게 아니고 서민을 부동산으로부터 완전 이탈시켜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집을 못 가지는 상황. 예. 지금 이 경우는 어떤 이제 초래가 되느냐? 악영향이 오느냐? 금융권들이 서민 대출을 막아버려요. 왜? 자기들이 부도가 예를 들어서 대출해 준 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근본적인 거는 막아버립니다. 그럼 서민들은 제1금융권은 제2금융권으로 제2금융권 제3년 제3은 사채로 넘어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금방 터집니다. 한번 보세요. 그 상황이 터지고 또 하나는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말을 하면은 전부 다 이번에 건설 그 산재 문제 들고 나왔잖아요. 포스코 ENC부터. 맞는 얘기지. 저도 국토에 있을 때 건설 산재 부분 하나도 없는 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막 법도 내고 난리를 했어요. 근데 역효과가 바로 오잖아요. 포스코, 현대 뭐 등등 이래 이제 사고가 났어. 그러면 하청의 하청업체까지 다 문 닫아. 그렇지. 수만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없어져버렸어.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 사고는 안 나지. 이게 얼마나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치느냐.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독재예요, 독재. 독재자들이 말 한마디 하면은 금융권도 덜덜덜덜, 건설회사도 덜덜덜덜. 그러면 독재 시대로 갔다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느낄지 몰라요. 통쾌하지. 왜? 언론에서는 그 얘기만 싫어. 아, 이게 서민을 쪼는 고금리, 이거 저금리 받는 신용 돈 많은 사람을 좀 빼가지고 저쪽으로 주자. 맞는 얘기지. 그런데 이거에 맞는 얘기를 올바로 언론들의 역할은 뭐야? 이래 됐을 때 이런 악영향이 엄청나게 커진다. 당신 봐라. 지난번에 건설 사고 났을 때 이래 하니까 몇만 명이 지금 집에서 쉬는 사태가 왔지 않냐. 이렇게 경고하는 언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만 편집해가 딱 나와요. 한 30조 딱 나와요. 그럼 지지율이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언론 방송 장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독재의 길은 자기는 굉장히 달 거예요. 쾌감도 있고, 봐, 내가 올바른 얘기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런데 결국은 그 악영향 때문에 서민이 죽는 상태가 온다. 이래 보는 거죠. 그 한 가지만 더 짚고 다음으로 가죠. 그 이재명이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 명동 집회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깽판 막 이러고 윤호중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돼. 그래서 세게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아니 그 생각하면은 우리가 2017년 3월 10일 날 5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언론도 안 밝히고 아무도 안 밝히니까 우리가 마지막 반복으로 광화문을 소위 우리가 텐트 치고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문재인이가 박원순 보고 저 폭도들을 왜 그냥 놔두냐 해가지고 제가 소위 박원순에 의해서 고소고발되고 그 오세훈이가 그 치안해줘가 실형 받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걸 보면은 아니 우리가 그 집회할 때 광화문에 좌파들 그 보라색 깃발 들고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애들이 막 무수히 태우거든요. 성조기를. 성조기를 태워도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향되게 안 그래도 세세한다 해가지고 미국이 예의주시하는데 오성기 중국 국기 불태운 부분 그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면 되겠어요? 그 불태운 건 아니고 찢었대요. 찢은 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남대문 경찰서인가 뭐 고위 간부가 와가지고 그 오성기 중공국기를 좀 찢는 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대학 청년들이 아주 재치가 넘쳐.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뿌렸대. 살수대첩이라고 부르면서. 근데 하여튼 지금 이게 그 우리 공화당도 지금 몇 년째 거의 10년 가까이 집회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가 이 집회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우리는 일단 그 인공기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공기 불태우는 이제 그 퍼포먼스가 벌어졌죠. 인공기 김정은 뭐 한반도기 불태우는 게 한번 했잖아요. 야 그것도 고소고발 당했어요 제가. 그것도 김정은이가 고소했나? 뭘 좌파들 우리 공화당만 고소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좌파들 무섭다. 왜냐하면은 딱 한 사람이 맡아. 니는 조은진, 니는 우리 공화당 이런 식으로 우리 공화당만 고발해. 그래 가보면은 딱 그 사람이 고발했어. 그런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자유에 대한 억압이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미국이 막 그래 해도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게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떠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자들이 과연 이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러고 뭐 저도 유튜브 봤더니 그 경찰이 막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중국에 쫄지 마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고 문제는 미국이야. 중국에 쫄 필요 없어. 미국이 너를 어떻게 보고 너것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그 뭐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가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 데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마라.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 우리공화당의 그 지방선거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가지고는 이번 지방선거 한 10개월 남은 지방선거를 이기기 힘들다. 아까 극우 프레임이나 내란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지 지방선거를. 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면 대연대 대통합이다.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 장동혁 대표호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은 네. 방법이 나온다. 대연대를 통해서 거대한 괴물 같은 이재명 정권, 사회주의 정권, 또 정청래의 무지막지한 정청래 여당 이거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자유우파가 전체를 하나로 뭉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반면교사라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면서 다 망했어요. 연대하지 않고 거구 프레임 끊지 않고 연대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다 졌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것을 중도 타령할 필요 없다. 이제 중도 없는 상황이 거의 됐기 때문에 어떻게 전체를 다 하나로 뭉칠 거냐. 그것이 지방선거의 최고의 정책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